이제 오늘은 그 대통령 선거 시즌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시즌에 맞춰서 이제 크게 좀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이제 쉽지 않은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좀 기회가 되면 이제 이것도 여러 편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훑는 개념으로 좀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건설업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공 능력입니다. 이 시공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건설 작업량을 해낼 수 있는지를 이제 가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아파트마다 제공되는 서비스나 구조는 대부분 비슷하죠. 물론 이제 방 구조나 일조량 같은 것들도 이제 중요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브랜드 차이를 제외하고는 이제 어떤 규모의 차이를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 산업은 그 일전에 살펴봤던 조선 산업과 비슷하게 이제 수주 산업입니다. 그럼 이제 건설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이 조선 아파트에서 살펴봤듯이 사실 아파트도 착공 이후에 몇 달 안에 금방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이 건설업에도 예비 원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업이랑 건설업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앞서 조선업에서는 수주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이제 각 공정마다 여러 월에 걸쳐서 나눠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건설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수주를 할 때 한 번에 그 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금으로 받은 그 돈으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대개 건설업은 주가가 반응하는 시점이 수주가 그러니까 수주한 그 공시가 나오는 시점에 이제 가장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처럼 얼마의 수주를 했는지에 더해서 수주를 하고 나서 나중에 얼마나 돈을 많이 남겼는지도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수주를 하는 그 당시에 얼마나 되는 금액으로 수주를 해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건설업에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종종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미동도 없는 이유는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업도 조선업처럼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진행할 각각의 공사 과정에서 그 얼마의 돈이 들 건지를 정해놓은 그 예정 원가보다 그러니까 실행 원가, 그러니까 즉 실제로 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손실을 입겠죠. 당연한 건데.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예시가 이제 올해 이런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 바로 이제 철강 쪽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허가 건수도 안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비가 와서 이제 공사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것도 이유라면 이유지만, 사실 올해 하반기에 건설업계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런 예정 원가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손실을 덮으려면 미래에 지을 아파트 수주 대금으로,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땡겨 와서 여기에다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업을 바라보는 이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착공 물량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착공만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착공 물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이 수주가 증가하지 않으면 당장 몇 년 지나서 미분양이 나오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건설사들은 이제 플랜트 사업까지 같이 하는 건설사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 그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은 모두 건설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의 수주 물량을 많이 내가 받아 놓으면 일단은 이제 그 돈으로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수요단을 건드리는 정책에서 이제 공급단을 건드리는 정책으로 바꾸면서, 사실 이제 그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이제 수요 억제 정책만 계속 쓰다가 그러다 보니까 수주할 물량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2019년부터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선회를 하니까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다시 지지부진한 좀 상태에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인허가가 안 늘어나는 것도 있고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아마 현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이제 부동산 정책 공약이 한쪽은 민간 주도고 또 한쪽은 이제 공공 주도로 나뉘고 있어서, 이제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 수혜 여부가 약간 극명하게 갈린다고 보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 국내 건설사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 과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국의 건설 방식은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더 이상은 이제 공공 물량으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이 현대건설이랑 지금은 이제 없어진 한보건설이라는 회사를 필두로 이제 현대건설은 그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그리고 한보건설은 이런 식으로 대치동의 음마아파트를 개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건설을 하면서 이제 떼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 현대라는 브랜드를 떠올려 보면 이제 현대자동차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현대는 이 건설사로 시작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건설 파트에서 거의 뭐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건설사들이 민간 개발 부분에서 돈을 버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다른 신생 건설사들도 이제 우후죽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 너무 이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사실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 이후로 이제 한국의 건설업의 문제점이 좀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바로 설계랑 그 시공의 영역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이렇게 규제화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국내 건설사들의 이 부실 공사가 주된 이유였겠지만은, 이제 이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로 이제 국내 건설사들은 이 어떤 건축물의 설계도를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고,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어떤 기술들도 대부분 외국 엔지니어링들에게 이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대기업들의 부실 공사를 막고, 그러니까 감시를 하고 이제 견제를 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직에 종종 나가다 보면 이제 심심찮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는 아무리 잘해봐야 이제 공사판에서 삽질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당시에 이런 부실 공사로 인해서 대중들은 이 건설업계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생기고, 또 이제 주택 가격도 오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97년에 그 유명한 IMF 외환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 엄청난 회사들이 또 부도를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는 이제 앞서 언급한 이 내실이 없는 이런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건설사들도 이제 여럿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런 풍파가 이제 한번 지나가고 나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다시금 이제 부동산 붐이 일어나나 싶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은 또 한번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그 금융위기의 원인이 약간 뭐 금융위기라고 하지만 부동산하고 관련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여파로 이제 한 번 더 국내 건설사들은 이제 암흑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높이의 건축물이 이 부르주 할리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삼성물산이 같이 이제 조인해서 지었잖아요. 근데 그 삼성물산조차도 이 자체적으로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이제 건설업은 계속해서 암울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2019년 전까지, 그러니까 최근 집값이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 전까지의 히스토리인데요. 물론 이제 이 안에는 뭐 PF 도급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토지를 소유한 이 시행사가 건설사들에게 엄청난 리스크를 지게 하면서, 그러니까 먹튀를 한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따로 케이스가 있을 때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몇몇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이거는 이제 현대건설의 기업 주가인데요. 2018년부터 이제 크게 오르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시기가 그 건설사 대부분이 이제 기존에 본인들이 저가 수주를 해서 손실 보던 공사도 다 끝나고, 시행사가 먹튀하던 것도 본인들 돈으로 다 메우고, 희망퇴직도 받으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비용 지출도 슬림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들은 열심히 했는데 글로벌 매크로 때문에 뭐 안 좋아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 건설사들은 당시에 자신감이 너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일념 하에 너무 자신감 있는 행보를 많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주 금액이 좀 적어도 본인들이 근검 절약을 해서 뭔가 절감을 하면 되니까 저가 물량도 일단 다 가지고 오고, 또 뭐 이제 수주가 안 늘어나면 신사업을 키워서 이쪽에서 돈 좀 끌어다가 건축에다가 건설 쪽에다가 보태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자신감은 있었지만 이제 시공 경험이 거의 부족한 상태로 뭐 새로운 사업도 진출했고, 무엇보다도
이런 원가 절감을 해본 경험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거는 손실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력이 좀 부족했던 건데,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가 끝나고 2018년 이후부터는 현재 이제 건설사들도 돈 되는 사업들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수십 년간 건설사들의 흐름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본 건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건설업 분위기가 이제 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앞으로 또 이제 건설업을 바라보는 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